50대 중반의 윤 회장은 국내 최고 럭셔리 골프장 체인 지사를 소유한 인물입니다. 상류층들 사이에서는 그의 파티 초대장이 곧 사회적 지위를 증명하는 표식이었고, 언론은 그를 골프장 제왕이라 불렀습니다. 사업은 깨끗하고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고객과 사회를 위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가 대형 미디어 인터뷰에서 남긴 이 말은 성공한 기업가의 표본처럼 보였습니다. 2024년 여름, 윤 회장의 집무실에 이상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 침묵의 대가를 지불하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라면 협박 정도는 흔히 받는 일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며칠 뒤 그의 사업장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몇몇 지역 언론도 이를 기사화하기 시작했지만 윤 회장은 고액의 법무팀을 동원해 이를 막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 회장의 최측근이자 10년 동안 재무를 담당했던 정무가 돌연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회장이 지난 10년간 수백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해외 부동산과 고급 요트 구매에 사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 회장은 법을 조롱하며 살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환경 규제를 무시한 채 골프장을 개발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클럽에서는 불법 도박과 돈 세탁까지 이뤄졌습니다. 전무의 폭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골프장 내부에서 벌어진 불법 도박은 VIP 회원들 사이의 비밀스러운 비즈니스였고 경찰조차 손을 못 대던 영역이었습니다. 김 전무의 폭로를 계기로 여러 피해자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골프장 건설 당시 땅을 헐값에 빼앗겼던 농민들, 고액의 가입비를 내고도 권리를 박탈당한 회원들, 환경 파괴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까지 줄을 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우리 가족의 유일한 생계를 빼앗았습니다. 우리 땅에서 골프공이 날아다니는 걸 보며 분통이 터졌죠. 한 피해자의 말이 뉴스에 나오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윤 회장이 고용한 변호사들은 언론 보도를 막으려 했지만 증거와 증언은 계속 쏟아졌습니다. 결국 검찰이 나섰습니다. 본사는 물론 윤 회장의 자택, 그의 측근들이 소유한 건물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해외 비자금 계좌, 위조된 계약서, 환경평가 조작 문서 등 수많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윤 회장은 철저히 계산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범죄는 단순한 횡령이나 사기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범죄 집단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검찰 발표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윤 회장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검찰도 언론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는 심지어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자신의 골프장에서 초호화 파티를 열었습니다. 초대된 이들은 재벌과 정치인들로 윤 회장은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파티가 한창 진행되던 중 검찰과 경찰이 골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VIP룸에서는 불법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고 파티장은 매물 거래와 비밀 계약의 현장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윤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이 모든 건 나를 음해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녹취록, 위조된 서류, 그리고 그가 관리하던 비밀 금고의 존재까지 드러나며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법정에 선 한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우리의 삶을 망쳤습니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법 위에 군림하려 했습니다. 재판 결과 윤 회장은 횡령, 배임, 불법 도박, 환경법 위반 등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압류되어 피해자 보상과 환경 복구에 사용되었습니다. 지사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를 인수했습니다. 골프장은 이제 지역 사회의 공원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윤 회장이 땅을 빼앗았을 때는 절망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땅을 진정으로 소유하게 됐습니다. 윤 회장의 몰락은 사람들에게 탐욕의 끝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로 남았습니다.